네, 미국 증시 주요 이슈들을 뜯어보겠습니다. 해외 현지 이항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중소형주 이제 투자할 시기. 자, 오늘의 뷰인데요. 러셀 2000 지수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도 원래 많으셨고요. 자, S&P 500과 나스닥에 비해 현재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주신다고요. 네, 소형주를 대표하는 미국의 지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유명한 것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러셀 2000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1등부터 3000등까지 주식이 러셀 3000이라는 게 있는데 러셀 2000은 1000등부터 3000등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 1000개 제외하고 두 번째로 1000등부터 3000등까지를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는 중소형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속한 소형주도 대부분 우리랑 코스피보다 상당히 크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것들이 최근 수년간 대형주인 S&P 500 지수에 비해서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건 많은 분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셀 2000은 불과 49%가 올라가서 S&P가 절반밖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최근 1년만 보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절반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소형주의 상승을 위한 조건과 촉매가 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선 극심한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러셀 2000은 2008년 이후에요. S&P 500 대비 가장 저렴한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IPO 시장, 즉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4년 대비요. 금년에 IPO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소위 우량한 소형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면서 러셀 2000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보면 펀더멘털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소형주 기업들의 이익이요. 대형주 대비 개선되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시장의 어떤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는 해소되면서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러셀 2000이 S&P 500의 상대 지수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셀 2000의 어닝 리비전, 즉 이익 전망의 상향이냐 하향이냐는 것을 우리가 어닝에 바뀌는 어닝 리비전이라는 것을 두 가지 그래프가 위아래로 보여드리겠는데요. 2022년 처음으로요. 러셀 2000의 어닝 리비전, 그러니까 이익 전망을 상향시키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하향시키는 기업보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과거에 이럴 때는 항상 예외 없이 러셀 2000에 크게 급등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경기 침체 회복의 사이클 오가는 불분명한 시장 국면이 해소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특히 중소형주요. 가장 큰 것은 역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희망이죠. 이런 것들이 소형주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금리가 낮아질 때 상당히 그만큼 혜택이 크다는 그런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주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전히 뭐 위험료가 없는 건 아니겠는데요. 매력적인 분야로 보면 굳이 산업별로 좀 나눠보면 금융이라든가요, 산업재, 소재 같은 경기 순환주에서 기회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여기 이제 전부 다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에서도 금융, 산업, 소재 이런 경기 순환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할인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헬스케어라든가 임의소비재 분야는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단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위험은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히려 AI 관련 대형 기술주, 빅테크를 선호하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 나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소형주, 러셀 2000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모든 것이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따로따로 가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지난주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조종이나 보는 시간이 틀렸다. 순환매인데 지금 현재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이어지면 이런 중소형주가 기대감 좋지만 다시 한번
뭐 엔비디아를 계기로 인해서 큰 주식들이 다시 올라간다면 중소형주도 비중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역시 ETF가 있습니다. IWM이라고요. 블랙락에서 하는 러셀 2000 ETF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ETF, 러셀 2000 관련된 ETF에서 가장 큰 거고요. 232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가는 아직은 좀 모자란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적으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 안에서 매력적인 분야, 덜 매력적인 분야, 좀 핵심 위험 나눠서 살펴주셨는데요. 금융, 산업, 소재, 경기, 순환주는 매력적인 분야고요. 덜 매력적인 분야는 좀 헬스케어와 임의 소비재 분야. 그리고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좀 랠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더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목표가 상향에도 동참한 곳도 있습니다. 살펴주실까요? 네, 앞선 코너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늘 주시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특히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금요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곳의 중심에 아시다시피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어째 된다 뭐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또 오늘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대 주가 약간 쉬었고 나스닥도 결국 막판에 좀 마이너스로 나섰는데 모든 언론, 모든 증권 유관 언론에서 똑같은 소리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소강상태 지속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도 엔비디아 실적에 관심 몰려 있겠고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엔비디아가 과연 다시 한번 빅테크로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있는데요. 8월 이후에 보더라도 최소한 18군데 정도 이상이 목표 주가 올라갔는데 오늘 스티펠도 목표 주가 상향에 일단 동참했다는 소식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목표 주가에 대한 개념은 똑같습니다. 물론 주당이 1달러, 매출 461달러는 컨센서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스티펠을 비롯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뱅크 아메리카, JP모건도 똑같이 하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수요가 워낙 많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B 300의 주문이 연말까지 엄청나게 폭주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기존 브랜드 모델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요 공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 보시면 댄 아이비스의 웨드 부시의 댄 아이비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구가 9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댄 아이비스가 얘기한 것은 야구 9회 중에서 지금 인공지능의 수요는 2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까지만 해도 1회였는데요. 지금 2회라는 얘기하고 있고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약간 과장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공급이 하나라면 수요가 10개입니다. 그래서 10대 1의 압도적으로는 지금 수요가 우인 시장에서 이런 엔비디아의 위치 그리고 세상을 이끌 만한 칩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가 유일하다. 그런 얘기하면서 역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견고한 펀더멘탈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큰 꿈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지배력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역시 다시 한번 시장은 젠슨 왕의 자신감 있는 멘트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국 시간 목요일날 새벽 현지 시간 수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쉽게 해서 오라클 대비 주가의 평가는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엄청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요. 월가의 투자하기는 평균이 그냥 스트롱 바입니다. 강력 매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8월 이후만 하더라도요. 최소한이 15군데 11일 이후만 하더라도 한 9군데 이상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긍정적 시각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 AI 종목들, 기술주를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킬까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오늘 전반적인 증시는 좀 주춤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당신의 테슬라는 안녕하신가요? 네, 연초 대비 다소 미미한 상승률 테슬라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선 테슬라가 그 연초대에 부진하다가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올라가면 잘하면 3, 4주 정도 연속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최근 들어서 맥세븐 중에서요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막판에 또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그 신경 안 쓰셔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알파벳이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날인데요. 어찌됐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요. 일단 오늘은 펀드 스트레스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주가는 346달러 정도 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338달러, 340달러를 뚫고 이게 저항의 0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삼각 수렴 형태의 그 가격대인데요.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마다 올해 2번 정도 뻗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다소는 희망 반, 기대 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어떤 얘기를 펀드 스트레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보택시가 정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물론 조만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탈 수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늦더라도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가 모델 출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델 2 같은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발표한 것은 모델 Y의 저렴 버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정도는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모델 2만큼은 아닐 거라는 얘기를 이제 펀드 스트레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스트레스 입장에 보면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면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맞춰되면 주가가 이번에는 레벨업 되면서 한 단계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모델이 생각했던 모델 2 크게 완전 작고 완전 저렴한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 부진이 2분기까지는 불가피했다. 그럼 3분기 회복될 수 있냐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 밸류에서는 제일 비싼 주식 탑2입니다. 1번은 여전히 팔란티어, 그다음에 테슬라는 것도 여전히 부담은 가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CNBC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이 종목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과연 올해는 금리 인하를 몇 회 진행하고 또 얼마나 내리게 될까요? 내년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어떨까요? 자, 그와 관련한 금리 인하 수혜 종목 정리해봐야겠죠, 위원님? 네, 여기저기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과거는 어땠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때까지요, 5개월에서 10개월 지난 이후에 이제 기다렸다가 지금 요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이후에 거의 지금 정확히 보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 그 1년 후에 상승 확률은 90.9%, 평균 상승률은 12.9%, 중간값은 14.1%라고 어저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더라도 S&P업에는 충분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명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보다는 종목을 동원하시는데요. 그런 관점에 맞춰서 CNBC가 한번 챙겨봤는데요. 금리 인하에 수혜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면 대표적 산업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금리 인하되면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굳이 종목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CNBC는요. 그래서 트랜스다임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면서 주가가 레벨 다운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트랜스다임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건설, 최근 들어서 주택 건설 업체들이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좋죠. 신규 주택 착공이 좀 늘어난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그러면서 웰스 컨설팅 그룹에서는 관련된 주택 건설 및 리츠 업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름 자체가 로켓인데요. 우리가 로켓 하면 로켓 랩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로켓은 리츠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모기지 금리 그런 거를 다루는 곳으로 제가 그 모기지 금리를 다루는 회사인데요. 하여튼 로켓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고 있겠고요. UAWM 같은 모기지 회사가 금리 인하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주로 굳이 따지면 계시는데 시티그룹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티그룹은 빅테크를 제외하고 기술주 내에서 두 가지 좀 특이한 트렌드
특이한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그리고 두 번째가 웨어러블 기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나왔던 사물 인터넷 포함한 웨어러블 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한다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 두 개 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주 AI 쪽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된 얘기를 하고 있고 굳이 종목은 얘기하지 않고 관련된 ETF를 두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해서 ARKF 이거는 아크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펌웨어 그 웨어러블 관련 기업 특히 이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글로벌 엑셀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SNSR 그리고 로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Think, THNQ 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